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 1면에는 물론 우병우수송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신문 조간 1면에는 북한의 유럽 자금 총책이 4천억을 들고 잠적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북한의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리고 있으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 4부에서 고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북한 외교관이시죠. 직접 한번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임기 끝나고 시작해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삼가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반기문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명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고 평가받는 김무성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또 힘듭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대권 주자의 입장에선 경쟁자가 되도록 늦게 대권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사인 볼트를 생각하면 늦게 출발한다고 반드시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볼트는 항상 출발은 늦지만 중후반기에 스파트를 내서 항상 우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기문 총장이 우사인 볼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다들 뜻을 함께하게 되리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는 결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야권 연대 혹은 통합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야권의 고질적인 연대 혹은 통합 증후군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선거의 역사를 볼 때 통합 혹은 연대를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 총선 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통합 연대를 하지 않아도 야권이 이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자신들의 경쟁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통합을 바란다면 자신부터 먼저 모든 걸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만 진정으로 통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정치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입니다. 누진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교육, 산업용 용도별 요금체계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정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도대체 지금까지 뭐를 했다가 이제야 아단법석을 떠는 것이냐고 비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전기요금 체계를 고쳐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164만 원에 마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장 이후 최고가라고 하는데요. 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다 신제품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전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호전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자는 전날 74,000원 오른 164만 원에 마감했는데 1975년 6월 11일 상장 이후 최고가입니다. 장중에 164만 4천원까지 오르면서 2013년 1월에 기록했던 158만 4천원 사상 최고가를 기록도 3년 7개월 만에 갈아치웠고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200만 원까지 높여 잡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전자가 초과 강세를 보이니까 이제 금융지주사 설립 가셔야되는 등 삼성그룹주 전체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와 생명이 조금 가장 크게 강세를 보였고요. 예. 그다음 물산, 증권, 중공업, 화재 순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한진해운도 유동성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인데 예. 이 생사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내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회생의 데드라인을 채권단이 다음 달 4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실무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 주까지는 뭔가 한진그룹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조건부 자율협약 종료 시점까지 명목상 2주 넘게 시간이 남아있지만 구조조정 관련 실무 일정 등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마감 시한이 이번 주 말까지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 지원은 한진해운의 회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 열쇠인데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용선료 인하라든지 선박금의 상환 유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룹 지원 없이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 회장이 어떤 식이든 자금을 마련해 올 것이다라고 보는 쪽과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대한항공 등 다른 타 계열사로도 번질 수 있다. 손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서로 달리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한진해운이 그룹에서 분리돼서 법정 관리로 갈 수도 있지만 롱비치 터미널 같이 갈자 재산 확보를 통해 일정 부분 수익은 그룹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조 회장의 최종 결단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전남 지역에서 적조 때문에 양식 어패류가 폐사가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부터 여수 돌산 해역에 이 적조 생물 출현주의보를 적조주의보로 대체 발령했다는 건데 예. 여기가 이제 유해성 적조 원인 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밀도 이거 뭐 발음도 어려운데 밀리리터당 뭐 10개, 100개, 1000개에 따라 경보 발령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소규모 적조띠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전남 장흥군 득량만 인근 양식장에서 넙치가 52,000마리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중산소가 부족한 현상인지 고수온 현상인지 그 적조 현상인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10일부터는 완도 쪽에 양식 전복 폐사가 잇따라서 10개 마을에 200여 개 어가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유승민 코치가 IOC 위원으로 당선이 됐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어렵다고 보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더 반갑기도 한데요. 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 네, 유승민 삼성생명 코치가 이 리오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투표를 한 IOC 선수위원 선거에서 이 후보자 23명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총 5,815표 중에서 1,544표를 얻었습니다. 1위는 이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 선수인데요. 이 하이데만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 신아람 선수가 1초 50의 눈물을 흘릴 때 바로 맞상대였습니다. 바로 그 선수이고요. 예. 유승민 이제 위원이죠. 유승민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2024년까지 8년입니다. 예. 아니 제가 왜 웃냐면 예. 그 국회에서 의원들이 탁구 이 선수단을 만들었는데 유승민이 온다 이런 게 퍼지니까 너무 환영한다 뭐 지금 야당 의원들이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코치가 자기네한테 이렇게 가르치러 오는 줄 알고서 너무 좋아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알고 보니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똑같으니까요. 예. 자, 유승민 IOC 선수위원 이것도 IOC 위원하고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더 반가운 게 지금 유일한 IOC 위원으로 이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문대성 IOC 선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임기 한 달 남겨놓고 논문 표절 때문에 직무 정지 징계받았고요. 이 IOC 위원 중에 또 이건희 위원은 병상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승민 IOC 위원이 유일합니다. 이 IOC 위원은 이 한국 스포츠하고 IOC와의 직접적인 대화 통로이고요. 또 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외교관입니다. 이 가뜩이나 한국 스포츠가 외교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또 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코치의 IOC 위원 당선 이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반갑기도 합니다. 예. 자, 배드민턴 여자 복식 정경은 신승찬 선수 말이에요. 동메달을 땄는데 배드민턴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죠. 예, 정경은 신승찬 선수가 이 배드민턴 여자 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이 중국의 위양 탕위안팅 조를 2대 0으로 이기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올림픽 예선전 벌일 때도 우리나라가 이 구기 종목에서 좀 유난히 부진했고요. 리오 올림픽에 가서도 이 구기 종목이 44년 만에 단 한 개의 메달도 따내지 못할 정도로 부진했었는데 이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동메달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 구기 종목 노메달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태권도에서도 이대용 선수가 패자부활전을 통해 가지고 동메달에 도전을 할 수는 있게 됐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이대훈 선수 어제 남자의 김태훈 선수도 그랬는데 이 이대훈 선수도 이 68kg급 8강전에서 요르단 선수에게 8대 11로 져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이 이대훈 선수를 이겼던 이 아부가우시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고요. 그래서 이대훈 선수가 패자 부활전 진출 기회를 얻었는데 잠시 후 8시 45분에 이집트의 고프란 아흐메드 선수하고 이 패자 부활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자 골프 말이에요. 예. 2라운드에서 박인미 선수가 1위로 올라섰네요. 예?
예, 이 여자 골프가 마지막에 이제 희망을 걸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2라운드에서 이 박인비 선수가 5타를 줄였습니다. 이 합계 10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랐고요. 박인비 선수가 어제 이 보기 없는 플레이를 선보여서 감이 좋았거든요. 오늘 새벽 2라운드에서도 5타를 줄였습니다. 버디 6개, 보기 1개고요. 그리고 2위가 미국의 스테이시 루이시 선수인데 2라운드에서만 8언더파를 몰아치면서 깜짝 활약을 했습니다. 박인비 선수에게는 한타가 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은지 선수 공동 8위고요. 양희영 선수는 공동 1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육상 여자 400m 기준은 재경기를 치르기로 한 모양인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이례적인 일인데 조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조직위원회가 육상 여자 400m 계주에서 재경기 치른다고 발표했거든요. 예. 예선 2조에서 이 미국 선수들이 바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바톤을 떨어뜨린 겁니다. 예. 그래서 최하위로 예선 탈락했는데 비디오로 판독해 보니까 바로 옆 레인에 있었던 브라질 선수의 방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재경기 치르기로 결정한 거고요. 예. 미국의 재경기는 미국 팀만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선에 이 중국이 꼴찌를 했거든요. 전체 8위로 예선을 통과했는데 중국의 42초 70보다 앞서면 미국이 이 결선에 오르게 되고요. 독특한 방식이네요. 예. 근데 이 재경기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거든요. 예. 이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예, 맞습니다.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억울한 심판 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도 재경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똑같은 거죠. 아니, 옆 선수가 방해하면 재경기하고 심판이 이상하게 판정하면 그냥 넘어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이걸 보면서 좀 갑자기 화가 나네요. 자, 두산의 김재환 선수 어제도 홈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홈런 쳤어요. 시즌 31개째죠. 예. 이 김재환 선수가 어제 SK전에서 시즌 31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예. 어제 이 4타수 2안타 3타점으로 두산의 9대5 승리를 이끌었고요. 김재환 선수가 현재 홈런 순위 2위인데 1위인 NC의 테임즈 선수하고는 홈런 4개 차입니다. 예. 그런데 김재환 선수가 지난해까지도 주전 자리를 잡지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올 시즌 몰라보게 달라진 겁니다. 예. 두산이 애초에 그 김현수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면서 이 4번 타자 걱정이 많았는데 이 김재환 선수가 김현수 선수의 공백을 메꿔주면서 두산의 4번 타자로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삼성의 최영우 선수 어제 이 사이클링 히트 기록하면서 예. KT를 삼성이 13대6으로 이겼고요. 넥센은 NC를 6대4, 롯데가 기아를 4대3, 예. 한화가 LG 8대5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임요한의 똑소리 나는 아내 김가인입니다. 알뜰한 주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혹시 탄소 포인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서 쓰면 그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 포인트,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탄소 포인트제인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관할시 구홍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구는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환경보호도 야무지게 실천해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버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화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SM6 또 한 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이 되다. 끝없이 누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연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리터당 17km 독보적 복합 연비 SM6 DCI 디젤. 8월 한 달 시승신청 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금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마무리될 시간 8시 32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조금씩 교통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요. 내부순환로는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대교 쪽으로는 성산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밀리는데요. 15분 정도.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 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25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산로 많이 어렵습니다. 연희나들목 이전부터 이대 후문까지 계속해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북한의 금수저로 통했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부부가 탈북하고 한국행을 택했는데요. 북한 엘리트층이 탈북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북한의 고위층들이 탈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런 문제 과연 북한의 비상 상황의 조짐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용환 부원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태영호 공사 부부. 근데 이게 뭐 알려진 대로 태영호 공사가
이 빨치산 그쪽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이 사람이 저희 한국으로 말하면 사실 북한 외교관은 거의 다 금수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교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계층 속에서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영호공사도 평양 외고학원이라는 걸 다니고 이제 베이징 외고학원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런 엘리트인데, 외고학원 자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중앙부처 국장 이상급 자제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고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한 100명 남짓한 규모로 이전에 뽑는데 8개 언어로.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 처가가 김일성의 그 이른바 그 항일 빨치산의 동료라고 하는 500명의 500명 전 호위사령관의 아들, 지금 아들이 북한군 부총참모장인데, 여기 가면 합참 차장인데, 그 집안 따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정말 그런 수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항일 빨치산 가게라 그러면 미래도 권력도 명예도 다 보장이 된 그런 집안이라, 그 집안은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북한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한국 정보당국이 뇌물을 줬거나 강압에 의해서 지금 이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왜 탈북했다고 보십니까? 북한 외화벌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이상한 일이 없는데, 외교관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거의 드문 경우고요. 외교관들이 공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무슨 64억을 가지고 들어왔다, 돈 문제다, 어쩌다 이렇게 말을 돌리는데, 그건 아마 북한이 흔히 외교관들이 올 때, 저도 사실 올 때 북한이 기자회견을 발표해서 제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탈출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지갑에 있었던 50달러가 다였고요. 대사관 1년 유지비가, 그때 홍보 대사관이 유지비가 1년에 28,000달러였는데 100만 달러를 어떻게 제가 구경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약간 어떤 비열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가치를 깎아내려는 것이 북한의 외교의 특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에 대한 환멸입니다.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절망이, 우리 애들도 이런 체제하에서 살리고 싶지 않다. 애들은 조금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고 싶다는 것들이 요즘 오는 외교관들이나 다른 고위 간부들 자식들의 거의 공통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장성택 고모부까지 처형을 하는 판에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히 지금 장성택 처형 이후에 오는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 일면 톱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노동당 39셀 대성지도국 유럽지국 총책임자가 지금 두 아들과 함께 잠적을 했는데 4천억을 들고 잠적을 했다. 현지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가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사람이 4천억을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북한 1년에 39호실이나 김정은 서기실이 쓰는 비자금 총 규모가 지금 원래는 한 10억 달러가 됐는데, 지금 제재 때문에 한 5, 6억 달러로 지금 급격히 내려왔다는 소리인데, 4천억이면 3분의 2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액수가 좀 많이 불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대성총국 지사장 정도인데, 대성총국 지사장 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는 4천억이라고 하는 좀 부풀려져 있다. 그렇고,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지금 이렇게 확인 안 된 소문들이 너무 많이 도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확인이 안 된 소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그만큼 사실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고위급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성택 처형 이후에 온 사람 수치가 평년에 비해서 뭐 4배, 5배, 어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뭐 한 7, 8배 정도로 늘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북 행렬에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긴 외교관부터 시작해서 당선의 39호실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이 다 망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가장 중요하게는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균열이 심각하게 가고 있다. 이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체제 내부의 최고 엘리트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다는 건 체제가 상층부가 출혈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요거를 북한 국가가 붕괴한다는 징조로 보기 저는 조금 좀 오버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김정은 리더십의 변화의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다. 그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바뀐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무너진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요, 지금 이렇게 북한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대북 제재 때문인가요? 아니면 좀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김정은이 그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포 정치 때문인가요? 그 두 가지가 다 결합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결합돼 있다. 그전에는 이게 군주가 같은 배를 탔다. 그러니까 김정일과 측근 간부들이 같은 배를 탔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장성택 처형이 일어나면서 저 사람은 자기 배가 있고 우리는 다른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은 저 사람 운명하고 우리 운명하고 같이 이치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재가 강화되면서 모든 부분에서 코스트,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또 북한에서는 여명건설이랑 뭐 미사일 만들어야 되고 핵등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자꾸 상납금 규모는 올라가는데 돈벌이 규모는 적어들고 그리고 돈을 못 벌면 들어오라 아니면 강제 소환시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체제하에서 앞으로 돈을 벌 기미도 안 보이고 북한에 들어가면 다시 내보내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자녀들도 다시 외국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이제 탈북 행렬이 늘어난 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태영호를 하는 분이 10년 있었죠, 영국에. 이거 아주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부원장님이 외교관 생활하실 때도 막 10년씩 나가 계시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최고 있었던 기간이 5년 동안 나가 있었던 적이 제일 긴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부원장님께서도 김일성의 그 프랑스어 통역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근데도 5년밖에 있는데 이분은 김일성이 통역하셨던 분도 5년밖에 있는데 이분은 10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대단해요? 그렇죠. 지금 당중앙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이라고는 이수용 당중앙회 부위원장도 제네바 대사를 거의 20년 동안 했거든요. 20년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김정은 로얄 패밀리 일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나온다든가 김정철이가 나온다든가 처갓집 이설주집에서 나오면 봐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쫓아다니면서 뒤를 봐주고 그런 사람들이 경우에 오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태영호 공사가 10년 동안 있었던 것도 결국은 김정은 로얄 패밀리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철이 이렇게 잘 쫓아다니고 이게 보좌해주고 에릭 클랩튼 한번 악수도 한번 하게 해주고 이런 거 하면은 식사하고 공전 티켓 싸고 갈 때 선물 보내고 전주 좀 보내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그러면 다음번에 나올 때도 그 사람만 공항에 내보냈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대사도 못 나가고 그 사람이 나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임을 한번 받으면 신임이 오래 가는 거죠. 사고를 치지 않는 상황. 어쨌든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화가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렇죠. 네. 김정은이 요새 화날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날 만. 이거 무슨 안 되지. 미안하네. 해외 나와 있는 가족들을 전수조사해서 비법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를 평양에 더 두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간 사람, 아이 하나밖에 못 데리고 나가는데 아이 둘 다 데리고 나가 있는 사람 가족들을 지금 다 전수조사해서 지금 평양으로 소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아마 탈북 행렬을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의도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고요. 대한민국에 망명하신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신 국가정보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언제나처럼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최광희 평론가 보면 되게 반가워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말이 다 왔구나. 너무 본인에 대해서 잘하신다. 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참, 할 말이 없네, 진짜. 네. 자, 극장가 흥행 추이부터 알아볼까요? 네. 예, 여름 성수기인데 한국 영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올해만의 일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암살 베테랑이 쌍끌이 흥행을 했죠. 예, 예. 그리고 재작년에는 또 명량,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렇게 해서 여름 시장에는 예전만 해도 할리우드 영화들이 되게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름 시장도 한국 영화들이 훨씬 더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지난달 중순에 개봉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이번 주에 1,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부산행이 1,100만 명으로 역대 한국 영화 14번째 천만 영화에 지금 등록했고요.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650만 명 돌파를 해서 흥행 순환 중이고요. 덕혜옹주도 40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터널은요? 지난 주말에 이제 하정우 주연의 재난 영화 터널이 개봉을 했는데요. 첫 주말 250만 명, 어제까지 390만 명이니까요. 아마 오늘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전 터널 참 재밌게 봤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예, SF 영화 잘 돼요? 잘 되는 편이에요? SF 영화가 잘 되는 SF가 있고요. 안 되는 SF가 있어요. 이를테면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는 굉장히 잘 됐죠. 1,000만을 넘었잖아요. 그거는 그 과학교육용이라고 학배우들이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고 그래가지고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바타도 1,000만 넘었었고요. 아바타는 그렇죠. 맞습니다. SF 영화들이 할리우드 SF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볼거리와 스펙타클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요.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리즈 SF 영화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스타트랙 비욘드도 시리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죠? 이번 주 개봉입니다. 이번 주인가요? 예, 스타트랙 비욘드가 이 작품이 이번 주 개봉했는데 지난 2009년부터 사실 시작된 우주 SF 어드벤처 영화거든요. 근데 이 스타트랙 시리즈는 원래 TV 시리즈였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예전에 저 어렸을 내복 같은 거 입고 딱 나와가지고. 내복은 너무하시고. 옛날 그 영화는 내복 배트맨도 내복 입고 나왔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적에 텔레비전에서 했거든요.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우주복. 예. 뭐 굉장히 중량감 있는 같은 거니까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옷 입고 그 옛날 배우들은 그리고 참 제가 배도 볼록 나오고 근데 쫙 달라붙게 입고 그랬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AFKN을 통해서 스타트랙 시리즈를 물론 이제 대사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AFK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아메리카 포스 코리안 텔레비전 네트워크인데 이게 미 공군의 미군의 텔레비전 방송국. 우리나라에 2번이었어요. 채널 2번으로 나왔죠. 2번이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럼 뭐 보면은 맨날 이제 레슬링하고 했었던 걸로 맞아요. 풋볼하고 미식축구. 그래도 오늘 또 나이 좀 꽤 든 것 같이 말씀하시네. 예. 스타트랙 비욘드가 이제 1966년에 처음으로 TV에서 방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로 딱 5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스타트랙 비욘드는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선보이는 새로운 속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화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우주 함선이 나오죠. 그렇죠. 우주 연합군의 그 함선입니다. 그리고 이 함선을 이끄는 선장은 커크라고 하는 캡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제이라라고 하는 그 외계 종족이 미지의 성운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들이 구조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연합군이 나서게 됐죠. 마치 유엔처럼. 예.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 정체 모를 세력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서 엔터프라이즈의 그 캡틴과 대원들이 모두 그 철저하게 파괴된 그런 엔터프라이즈에서 탈출해서 어떤 낯선 행성에 뿔뿔이 흩어져서 불시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행성에서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엔터프라이즈의 대원들이 다시 이곳을 빠져나가서 인류를 지킨다라는 표현은 안 맞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제 왜 퍼져 사르니까. 예, 그러니까 다인종도 아니고 다 외계인 우주를 지키는 거죠. 우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스타트랙 또 팬들도 많으실 거예요. 팬들도 많으시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스타트랙,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스타트랙의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옛날 그 텔레비전 시리즈의 음악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와이 5라고 보시는. 그건 못 봤습니다. 거기 하와이 5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50 수사대라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하와이 5도 예전에 그 미드 음악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그렇죠. 음악이 주는 효과가 저는 관객들을 끄는데 굉장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스타트랙 시리즈는 근데 AFKN에서만 나왔지 일반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는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나는 근데 관객분들이 영어도 어렸을 때 잘도 못했는데 왜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잘하는 척을 하지?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스타트랙 전편이 우리나라에서 한 160만 명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한국에서 그렇게 대단히 잘 되는 시리즈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미디어였어요. 시리즈. 그 음악이 똑같잖아요. 그것도. 예, 그 음악이 이제 삐리리리리리 빰빰빰빰빰 이렇게 시작하는 그게 이제 그 랄로 처음엔 전혀 안 닮았는데 나중에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게 그 TV 시리즈의 그 타이틀곡을 그대로 갖다 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산항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이번 주에 개봉을 하죠.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행 올 여름에 유일하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죠. 이 영화의 감독이 원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어요. 연상호 감독인데요. 이전에 돼지의 왕이라든가 사이비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주목받은 애니메이터인데 그 원래는 서울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하고 있다가요. 이거를 조금 좀 확장해서 규모를 키워서 실사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기획이 생기면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산행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KTX가 딱 출발할 때 탁 하고 타요. 좀비가 한 명.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자가. 문이 닫힐 직전에 한번 탁 타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죠. 심은경 씨입니다. 그래요? 예, 심은경 씨가 왜 거기에 먼저 제일 처음에 타는 좀비로 나오냐면요. 이 심은경 씨가 이 서울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좀비의 목소리 출연을 했습니다. 목소리 출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산행에서 그 처음으로 타는 좀비 승객이 되는데요. 그렇구나. 그 애니메이션이 서울역이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퀄이죠. 그러니까 시퀄은 후속편이고 프리퀄은 이제 전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개연성을 따지면은 이 부산행과 서울역의 그 시간적인 선후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개연성은 있긴 합니다만 이미 서울역이라고 하는 작품에선 온통 서울 도심 자체가 전부 다 좀비 지옥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산행처럼 공유가 평화롭게 딸을 데리고 새벽 기차를 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개연성을 따진다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찌됐든 이 서울역이라는 작품도 부산행과 마찬가지로 좀비를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서울역하고 부산행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서 보면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터널이라는 영화가 좀 잘 되고 있죠. 터널에서 유일하게 주파수가 잡히는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94.5는 아니었고 94.1이더라고요. 제 기억은. 그 라디오 DJ가 원래는 클래식 음악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죠. 라디오 DJ가 특별히 그 하정우 씨에게 그 터널에 갇혀 있는 그 주인공에게 들려준 노래가 있습니다. 예. 바로 거북이가 부른 비행기라는 곡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강희 영화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